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임실군과 정읍시, 순창군 3개 시군의 수역이 만나는 옥정호를 개발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를 두고 정읍시와 임실군이 지역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전북도의회에서 옥정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정호 개발과 보존을 둘러싸고 정읍시와 임실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이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10일 제333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을 통해 부서 간 업무 협의를 거쳐 조정에 나서야 할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임실군민과 정읍시민들이 큰 갈등과 반목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어 옥정호를 둘러싼 지역 갈등과 관련해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를 근간으로 한 조례 제정, 옥정호 중간지점 물막이보 설치, 정읍시 식수원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고 옥정호를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하나하나 처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원칙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명시됐던 부분은 지켜져야 하고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8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에 따르면 삼례읍 수계리 일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2016년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농공단지는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350억 원을 들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는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와 연계한 중소규모의 제조업종 유치가 목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100여 개 기업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 농공단지 조성은 전북 북부 지역의 거점 산업 마련을 통해 성장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며 중소기업들의 공장 유지 수급에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제331회 정례회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8일 제331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조례안 10건, 승인안 2건, 예산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논의되는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안은 당초 1조 3,403억 원 대비 1,216억 원이 증가한 1조 4,619억 원으로 일반 회계는 8.5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2.3% 증가했습니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개정조례안,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 약 3,000마리의 영장류 자원을 사육할 수 있는 영장류 자원 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국가 차원 연구의 필수 자원인 영장류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업은 영장류 자원 국산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국가적 영장류 자원의 수급 문제 해결 및 안정적 영장류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영장류 자원 지원센터가 건립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김생기 시장과 유성엽 국회의원, 이영규 전라북도 정무부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신정동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장류 자원 지원센터는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고품질 영장류 자원의 대량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85억 원이 투입되고 7만 2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육동 10개 동과 본관동 및 검역동 1개 동과 부대 시설을 갖추게 되며 3천여 마리의 영장류 자원을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17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 보전 직불제와 폐업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의 품목이 해당 대상인데요. 김승균 기자가 김제시를 취재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 블루베리를 주로 재배하는 전라북도 김제 지역 농민들은 중국과 및 미국과 체결한 FTA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몰려드는 수입 농산물에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FTA 실행 이후 피해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보면은 이 직불금이 우리 농가한테 연양제로 한 대씩 주고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 그러면 별 직불금 나와도 그 작년에 나와서 봤지만 그 많은 그 덕을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범정부 국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범정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생생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건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작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행정 관계자들도 보상 제도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이 화상병 방제를 위해 이번 달까지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농가에 약재를 공급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난 5월 중순 경기도 안성의 한 사과과수원에서 화상병이 확진됨에 따라 화상병 예방 및 유입 차단을 위해 6월까지 화상병 중점 예찰 기간으로 정하고 예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 방법이 없고 식물방역법상 최상위로 분류되고 있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해충입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제천 지역에서 발생해 43개 농가가 폐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기온이 오를수록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특성이 있어 지금 시기에 더욱 세심한 예찰과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보급과 관계자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구 소독과 묘목 관리 등 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해경에 납포됐습니다. 이들은 납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 요원들을 태운 채 북쪽으로 1km가량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납포한 중국 어선 선장 등 간부급 선원 2명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중국 선원 4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국으로 강제 추방할 예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학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93곳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인구 감소가 끝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제 감소 시기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8년 가까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아온 50대의 유명 화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은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성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